네, 안녕하세요.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난민들을 돕고 변호하고 있는 이일 변호사 줄리앙 이일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베스트셀러죠. 많은 분들한테 읽혔던 책을 저술했던 장 지글러, 스위스의 장 지글러가 말하는 유럽의 난민 이야기라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첫 번째 식량에 대한 권리, UN 인권위원회 스페셜 라포터로 처음으로 임명되었던 분이어서 실제로 식량 문제 그리고 자원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 지금도 인권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계에서의 자원이 어떻게 잘 분배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관심과 전문성이 매우 높은 분입니다. 오늘 정말 이제 최근 한 2주 됐나요? 나온 이 책은 유럽의 난민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이분이 유럽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지금 타락한 상태고, 이런 상태를 눈앞에 보면서 어떻게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개탄하면서 쓰게 된 책인데, 레스보스 섬, 그리스 밑에 있는 레스보스 섬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 도착하게 되는 난민들과 그 캠프에서 지내고 있는 난민들이 어떤 처우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막연히 난민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면서 이주에 대한 경로들을 다루게 되고, 제가 어필에 걸출한 영상, 우리 당신이 만약 난민이 된다면 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난민을 선택해서 다른 나라로 가고 한다라는 경로는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사실 브로커를 통해야 하기도 하고, 실제로 브로커와 여행사 직원의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신매매 피해를 사실상 당해서 사람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이제 몰려서 국경을 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난민들에게 계속 펼쳐지기 마련이고, 실제로 이 책을 보고 나서 와, 이게 이런 정도로 잔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정말 충격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첫 번째로 나타내는 건 뭐냐면, 얼마나 잔인하게 단속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난민들이 적으로 상정되고, 유럽으로 도착하는 난민들을 실제로 도착하지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많은 단속작전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총을 발포한다든지, 아니면 배를 일부러 배를 가라앉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배가 전복되게 한다든지, 실제로 아니면 그래서 배들을 돌려보내거나, 아니 실제로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배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구타하는 사람 죽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단속하고 살인하는 정도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난민들은 적이고, 난민들을 유럽에 상륙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전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거는, 그러니까 뭐냐, 어쩌면 여러 가지 인권단체들에서도 이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배를 띄우고 이제 카메라를 띄우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잔인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실태를 공개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중단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도 저도 예상치 못한 일인데, EU 전체 차원에서 난민들이 유럽으로 도착하지 못하도록 바다를 경계하는 작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무기에 대한 판매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전쟁 말고도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의 난민들을 감시하는 위성, 난민들이 실제로 도착하게 되면 터키에서 이제 터키 일부 지역에 있는 것처럼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고 자동으로 발사하는 머신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의 실제로 위성을 통해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감시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열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착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카메라라든지, 기상천외한 형태로 사람들이 국경을 넘지 못하게 하는 무기들을 계속해서 발전하고, 이 무기들을 판매하는 수익이 매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큰 사업이 되고 있다. 비단 우리가 많이 들었던 전쟁이 벌어져야만 무기를 판매하는 판매상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난민들을 저지하기 위한 과학적인 발명품들과 무기들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잔인한 모습들, 저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을 뚫고, 이런 위기를 뚫고 레스보스 섬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모습에 대해서도 보여주는데요. 심사관들이 하는 것들, 난민인지 아닌지를 유럽의 28개 국가에서 파견되었던 심사관들이 심사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유로폴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혹시 테러 범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인신매매 범들이 혹시 여기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그룹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도 이루어집니다. 그런 조사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있는
난민 캠프, 난민 수용소, 모리아라는 수용소 안에서는 엄청난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식수도 제대로 없고, 의료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배급도 되지 않고, 돈은 유럽연합에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패를 통해서 전달돼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음식들은 아무것도 이미 상해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배달되고 있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제대로 된 거주지가 없고, 질병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태풍이 한번 불면 모든 거주지가 다 날아가게 되고, 그런 비인간적인 상황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얼마나 이거 잔인한 것인가 라는 것도 그리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분이 되게 개탄하는 것들도 있어요. 심사 시스템이 얼마나 이렇게 엉망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 한국에서 난민들을 돕고 있는 저희들로서도 어떤 기시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심사관들이 많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심사관들 숫자가 너무 적다. 그 다음에 실제로 난민 면접 15분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된 어떤 가치 있는 평가들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숫자의 난민들이 많이 기각되거나 송환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것도 분명하게 이제 그리고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책이 또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유엔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가를 이제 까발리는 거죠.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던 분들이 보니까 지금에 있는 유엔 사무총장 이제 안토니오 구티에레즈 10년 동안 유엔 난민기구의 하이 커미셔너를 일했던 그 사람의 그분이 사석에서 경제적 난민으로 인정하게 되면 모든 난민 체제가 붕괴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투고 싸웠던 이야기들도 실려 있고요. 한편으로 유엔 난민기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분이 언급을 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노출되고 있고 엄청난 인도적 위기가 눈앞에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난민들을 실제로 사냥하듯이 한 작전들이 벌어지고 있고 도착한 난민들마저도 그냥 더욱더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난민기구가 뭘 하고 있냐. 지금 유엔 난민기구 하이 커미셔너 필리포 그란디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나 잘 알고 있다. 근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난 비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시원하게 저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편 이제 그냥 내버려 두고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난민들에 대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들, 유럽에서의 정치, 유럽연합의 정치에 대한 것도 이분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터키와의 이제 협정을 맺어서 난민들 한 명을 유럽으로 우리가 터키로 난민 한 명을 보내면 그 대신 우리가 시리아 난민 한 명을 더 받을게. 그 대신 우리가 돈을 너희들에게 지원해주고 터키가 유럽연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도 더 많이 노력을 해볼게. 라는 형태의 어떤 이제 협정을 맺어서 난민들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들이 유럽연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고 실제로 이때 이 결정을 한 것을 보고 와 유럽연합의 도덕은 이제 땅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시민단체들에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리아와 터키 인접 국경에 750km 되는 기간에 거기서 장벽을 높이고 장벽 위에 머신건을 놔서 난민들이 오면 사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면들을 하는데 돈이 오히려 들어가게 되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떠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미그레이션 네이션에 저희가 최근에 리뷰를 했던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난민들을 보호의 대상과 으로 여긴다기보다는 난민들을 잠재적인 안보의 위협으로 여기고 사냥하는 대상으로 실제로 삼아서 추방하고 국경을 막고 했던 것들이 그 미국의 장면에서도 보였지만 실제로는 난민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사람들이 평가되고 있는 유럽마저도 눈앞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난민들을 밀어넣고 바다로 올 수 없도록 막아놓고 사람들을 사냥하고 부패와 탐욕 속에 난민들의 삶이 그냥 그 레스보스 섬에서도 여러 가지 심사를 하고 있는 핫스폿, 심사를 하기로 지정되어 있는 그곳들에서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뒤에서 있는 이면의 거래 속에 어떻게 난민들을 유럽의 정치가 몰아내고 있는지 난민들에 대해서 더 많이 보호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제도를 미리 오래전부터 마련했다고 하는 유럽의 모습이 실제로 얼마나 잔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저희도 잘 알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던 상황을 통해서 보여줬던 인간섬 장 지글러의 인간섬이었습니다.